급수 내용은 저 B 끝에 있는 거. 이런 문제라는 거죠, 선생님? 그치. 자, 봅시다. 시작. 오늘은 미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예. 자, 그럼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법 한번 읊어볼래요? 뭐가 있어요? 고백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법. 목소리 문법. 고백 미분법 있었죠. 근데 제일 처음 배우는 미분법이 뭐예요? x의 n승의 미분법이에요. 즉 다항함수의 미분법. 네. x의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 되니? n이 자연수일 때 쟤를 미분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였었고. 자, 다음 두 번째 미분법이 뭐냐면 상수의 미분법이었어. 상수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였지. 다음 세 번째 미분법이 뭐냐면 합차의 미분법이었어. f 플러스 마이너스 g의 미분은 뭐가 된다? 이게 된다. 이게 합차의 미분법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뭐를 배웠어? 곱의 미분법을 배웠지. 그래서 f 곱하기 g의 미분은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 된다. 이걸 배웠지. 그래서 이 네 가지 미분법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다항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수투는 나오는 함수가 뭐밖에 없어요? 다항함수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배운 함수가 다항함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뭣도 있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함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우리 1학년 때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배웠지. 되니?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만나는 함수가 다항함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잖아. 네. 그러면 그런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을 배워야지만 그 함수들의 그래프를 또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미분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분을 하면 도함수를 얻을 수 있고 그 도함수 값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면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게 미분의 목적 아니에요? 네. 되니?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함수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 이게 미분의 본질적인 목적이야. 되니?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가 다항함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을 미분하기 위해서는 저기 있는 미분법만으로는 택도 없죠? 됐어? 그래서 여기 미적분에서 더 미분법을 여러 가지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 176페이지 보시면 돼요. 책은. 그래서 오늘 다룰 미분법이 첫 번째는 뭘 다룰 거냐면 몫의 미분법이라는 걸 다룰 거예요. 자, 몫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이제 우리 무슨 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되냐면 유리함수를 미분할 수 있게 돼요. 즉 분모가 있는 함수. 우리 1학년 때 배웠잖아. 유리함수라는 거 배웠었잖아. 물론 분자 분모에 꼭 다항함수만 있진 않아요. 분자 분모에 삼각함수가 할 수도 있고 지수로그 함수가 다 섞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분모와 분자가 있는 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우리 몫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에 합성하면 보통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함수를 다른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직접 합성을 해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합성하기 전에 두 놈을 갖고 합성한 함수의 도함수가 뭐가 될 건지를 구하는 걸 우리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해요. 즉 직접 합성을 하지 않고도 합성하기 전에 두 함수를 갖고 합성한 이후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럼 편하지 않을까? 됐어? 우리 합성을 하면 돼. 합성을 하고 그 합성한 함수를 미분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합성하기 전 형태에서 우리 합성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매개변수 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개변수 함수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리고 책에 보면 매개변수 함수라고 나타내지 않고 요즘은 요 용어가 한국말로 바꾸면서 아주 지랄맞은 이런 용어들이 많은데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 이게 정식 명칭이래요. 매개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우리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았던 거의 모든 함수는 양함수라고 불러요. 양함수. 근데 양함수가
원래는 뭐 양함수, 그러니까 우리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체에 양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음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매개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이라는 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양함수로 표현하는 방식은 뭐냐면 y =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반원이라고 해요. 반원.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양함수라고 불러요. 즉 y랑 x가 분리되어 있는 거. 이걸 양함수. 근데 이게 해석이 누가 처음에 이걸 해석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용어를 정했는지 몰라도 얘가 원래 양함수라는 개념이 뭐냐면 영어로 이게 영어 잘하는 놈 있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explicit. 이게 밖으로 드러난 이런 뜻이거든. 밖으로 드러난. 됐어? 그래서 함수 관계 자체가 이 식에서 드러나는 거야. 이거를 우리 양함수라고 하고 음함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음함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다만 여기서 y가 0보다 커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를 x랑 y가 섞여 있는 거야. 됐니?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 함수의 본질이 좀 더 잘 파악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매개변수 함수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건데 매개변수 함수를 하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함수를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즉 x랑 y를 공통인 변수 세타의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 매개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매개변수 함수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매개변수 함수는 일단 평면에서 우리 평면 위에 어떤 도형의 그래프를 나타낼 때 매개변수로 나타내는 건 큰 이득이 없어요. 됐니? 그럼 이 매개변수 함수를 왜 쓰는 거냐면 3차원. 차원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매개변수 함수로 나타내는 거 이외의 딱히 뚜렷한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게 공간 도형의 방정식, 공간 좌표에 올라가게 되면 도형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어떤 도형을 나타내는 함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얘만큼 표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쓰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수학을 배우게 되면 거의 모든 함수들이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됐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이제 기하를 공부를 해본 사람도 있고 안 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기하를 공부해 보면 우리 1단원에 2차 곡선 있잖아요. 그 2차 곡선을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하면 진짜 미분도 너무 쉽고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든지 어떤 이 도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기하 교육과정상에 들어가 있었고 이 매개변수 함수 미분법도 원래 기하 과목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접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걸 구하기 위해. 근데 기하가 너무 어렵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기하는 지금 기하책 두께의 한 30배가 됐었어요. 내용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게 다 어려워. 내용들이 많이 어려워. 그래서 그 교육과정 개편할 때마다 뭐 대가리 치고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 몸통만 딱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됐어?
그러면서 그 매개변수 함수의 표현이 기하에서 날라갔어. 그런데 이 미분법은 어디다 안 날리고 여기 미적분에다 그대로 갖다 넣어놓은 거야 그냥. 됐어요? 그래서 중요하진 않아.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출제되진 않아요. 이거 어렵게 출제하면 아무도 못 풀어. 됐어? 매개변수 함수라는 걸 고등학교 과정 중에 이걸 따로 배우지도 않고 괜히 이렇게 표현한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이건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느끼고 넘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다음 4번 음함수의 미분법. 얘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음함수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x랑 y가 하나씩에 섞여 들어있는 거야. 되니? 그래야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표현이 쉬운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x세제곱 y제곱 플러스 x제곱 y세제곱 플러스 xy는 1? 이런 함수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x랑 y를 분리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겠니? 맞아요? 이거는 x세제곱 x제곱 x를 개수처럼 보고 y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면 y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 3차 방정식은 그래 공식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쟤를 푼다? 불가능에 가깝죠. 됐어? 물론 있기는 해. 그런 방법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뭐 수학 전공하거나 그런 배우는 사람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게 어떤 곡선을 나타내고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럼 방법이 뭐밖에 없다? 음함수의 미분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울 거고 다음 5번은 뭐가 나와 있냐면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음함수인 거죠? 그치, 이게 음함수. x랑 y가 섞여 있잖아. 얘는 y는 x의 형태 이렇게 분리가 된 거고. 그래서 얘를 굳이 쓰면은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거든. y 꼴 f x의 꼴로 생긴 게 양함수. 음함수는 f x, y는 0의 꼴로 생긴 게 음함수. 됐어? 그 다음에 매개변수 함수는 x 이꼴 ft, y 이꼴 gt 그 형태로 생긴 게 매개변수 함수.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꼭 t가 될 수도 있고, 뭐 세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만드는 건 마음이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근데 다른 미분법과 달리 역함수의 미분법은 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이 아니야. 역함수는 구할 수 있는 함수도 있지만 못 구하는 함수가 훨씬 더 많거든.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함수가 훨씬 더 많긴 하거든. 그럼 역함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나는 그 역함수의 미분계수가 알고 싶은 거야. 되니? 근데 그 역함수를 구할 수도 없고 설령 역함수를 구했다 하더라도 걔 미분이 힘든 거지. 되니?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을 때 나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되니? 역함수를 구하고 걔를 미분해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로 가기 전 원래 함수, 원함수로부터 그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되니?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 얘는 그냥 실제 함수들을 미분하는 방법인 거고 1, 2, 3, 4는 5번은 실제 함수를 미분하는 게 아니야. 원래 함수로부터 이 함수의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거를 역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부르고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뭘 배울 거냐면 이계도 함수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이계도 함수라는 건 뭐냐면 미분한 놈을 또 미분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가 확장되면 n계도 함수라고까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세 번 미분한 함수, 네 번 미분한 함수 막 이런 것도 다 나왔었는데 또 이것도 두 번 이상 미분하면 애들 대가리 터진다고 해갖고 이것도 삭제될 거야. 됐니? n계도 함수에서 이계도 함수로 축소된 거야. 딱 두 번 미분한 것까지만 생각하자. 예. 됐니? 그럼 이것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도함수의 변화가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알려주거든요. 모양 중에 어떤 걸 알려주냐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의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곡선의 요철이라고 불러요. 요철. 예.
오목칼용, 볼록칼철. 요철의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요철. 철 한자가 저거예요? 응. 오? 손가락 올렸어 지금. 저 안 올릴 수 있어요. 뭐라고? 저는 수업 안 했어요. 안 했어? 네. 하여튼 그렇다. 게임하다 빡치는 거야.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계도 함수, 이계도 함수 값의 부호 변화를 보면 뭐를 알 수 있다? 함수의 요철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함수의 요철과 관련된 게 변곡점. 그게 수투와 유적분의 가장 큰 도함수의 활용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예.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6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목세 미분법부터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유도하는 과정을 다 보여줄 거긴 한데, 유도하는 과정을 얘들아, 유도하는 과정은 기억 못해도 좋으니까 결론 자체는 공식으로 빨리 암기를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목세 미분법. 그래서 y 꼴 fx 나누기 gx가 있고 내가 y 프라임을 구할 거예요. fx 나누기 gx. 그러니 이거를 미분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y 프라임은 뭐가 될 거냐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얘를 뭐라고 두면 fg h 아니지 hx라고 두면 또 헷갈리지. 이걸 kx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y 프라임 k 프라임 x k 프라임 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k x 플러스 h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따라서 이걸 그대로 넣어서 써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x 플러스 h 나누기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나누기 gx 나누기 h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러면 나는 얘가 미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니까 분자분모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 gx 플러스 h 곱하기 gx를 곱할 거예요. 이거 이제 분분을 하는 대신에 분자를 날리는 거야. 분자에 있는 분모들을 날리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자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가 약분되면 gx 마이너스 여기도 fx 곱하기 gx 플러스 h 나누기 여기는 gx 플러스 h 곱하기 gx 곱하기 h 이렇게 될 거거든요. 됐죠? 그러면 우리 예전에 곱의 미분법 있었지? 곱의 미분법 하듯이 얘를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한번 봐. 그래도 이게 h고 0으로 갈 때 여기가 gx 플러스 h 곱하기 gx분의 1은 그냥 앞에다 두고 괄호 열고 여기가 fx 플러스 곱하기 gx면 fx 플러스 h자래 fx 플러스 h 곱하기 gx면 뒤에 뭐가 있으면 되느냐? fx 곱하기 gx가 있으면 요놈이 도함수를 그러니까 그 미분계수를 묶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묶일 수 있잖아요. 그럼 나누기 h가 있었으니까 h 그다음에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플러스 h 빼기 fx 곱하기 gx 어차피 fx 빼기 gx가 한번 빠졌으니까 마이너스는 플러스에서 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나누기 h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취하면 얘는 뭐를 묶을 수 있어? gx를 묶을 수 있지. 그럼 gx를 묶고 나면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가 되니까 이놈의 극한값은 뭐가 될 거냐면 f'x 곱하기 gx가 되는 거고요. 다음 얘는 뭐를 묶을 수 있어? fx를 묶을 수 있지?
그럼 묶고 나면 gx 플러스 h 빼기 gx가 남을 거니까 얘도 극한값을 취하면 뭐가 될 거냐면 f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맞죠? 따라 그리고 밑에는 얘를 h를 0으로 보내면 얘도 gx고 얘도 gx니까 밑에 거는 우리 뭐가 될 거냐면 g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요. 맞죠? 근데 얘는 분모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얘를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냐면 이놈이 된다는 거지. 밑에 거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이게 fx 나누기 gx의 도함수가 되는 거야. 됐어?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거고. 됐어? 얘들아 이 과정까지 쓸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되는 거고 이 과정을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저 공식 자체는 암기를 해야 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암기를 해야 돼요. 됐어? 예. 오늘 배우고 나면 당장 외우세요. 됐니? 그래서 fx 곱하기 이게 뭐의 미분이냐면 fx 나누기 gx의 미분이 이놈이 된다라고 이거를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됐죠? 진짜 잘하고 싶으면 이 과정도 외우는 게 좋고요. 이 과정은 외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됐죠? 이거 공식 자체는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게 몫의 미분법이에요. 과정도 필요해요. 이 과정을 알면 나중에 그 킬러 문제들 풀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과정을 알면. 됐니?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식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 됐니? 근데 나중에 킬러 문제를 풀 때 이런 변형이 자유로우면 킬러 문제를 되게 다양한 형태로 풀어제낄 수 있어요. 오케이? 예. 그런데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알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몰라도 일단은 괜찮아. 근데 얘를 모르는 건 이건 죄악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건 안 돼. 됐지?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분법, 그러니까 미분이 뭐냐? 얘가 된다는 거거든. 자, 이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젠트를 미분하는 거예요. 탄젠트 x를 미분하는 거야. 됐니?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 미분할 때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라고 했고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자, 이유가 뭐냐면 탄젠트는 얘가 이제 상제 함수라고 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나눠진 함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사인 x 나누기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걔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몫의 미분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네. 됐죠? 그래서 몫의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미분해보면 어떻게 되냐? 밑에는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 밑에 거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분의 위에 거 미분 코사인 x 밑에 거 그대로 코사인 x 빼기 위에 거 그대로 사인 x 밑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코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는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x 곱하기 사인 x는 사인 제곱 x가 될 거 아니겠니? 근데 우리 수원에서부터 줄기차게 배웠지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야? 1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시컨트 제곱 x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코사인 x분의 1이 시컨트니까 탄젠트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x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다음 우리 이 몫의 미분법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원에서 우리 어떤 미분법을 배웠었냐면 x의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n 곱하기 x의 n-1승이 된다? 이게 우리 수2에서 배웠던 다항함수의 미분법 중에 하나거든. 됐니? 그런데 이때 이 미분법은 n이 뭐일 때만 쓸 수 있었어?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었던 미분법이야. 근데 이 몫의 미분법을 배우고 나면 나는 이 n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냐면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됐어?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x의 r승, R이라고 하지 말고 정수니까 정수면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지? 여기는 따로 안 써져 있을 걸, 그지? 그냥 n이라 할게요. 아 정수. xn인데 n이 정수인 경우에 어떻게 얘를 미분할 거냐 그 얘기거든. 즉 그냥 n이 자연수일 때 x에 마이너스 n승을 미분하면 뭐가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야. 어차피 정수인 건 0일 때와 음수일 때인데 0일 때는 어차피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는 건 그거는 뭐 확실한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n제곱일 때 이게 미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야. 그럼 이거 수투에서 배운 미분법으로 이거를 미분하면 혹시 얘가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지금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정수일 때도 그대로 미분법을 똑같이 쓸 수 있다. 이러면 편하지 않겠니? 됐어? 근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x에 다시 봐봐. 마이너스 n승의 미분은 우리 x n승분의 1의 미분이 될 거니까 얘가 우리 몫의 미분법은 미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 됐어?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분모의 제곱 x의 2n승분의 위에 거 미분 0, 밑에 거 그대로 0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 이렇게 되지 않겠니?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x의 2n승, x의 n-1승이 약분되고 나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자 봐, 이거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되는 거잖아? 지수법칙? 그러면 n-1에서 2n을 빼주면 얘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 여기는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죠. 잠깐만. 다시 헷갈려. 아니죠. 여기가 2n에서 n-1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는 이름을 마이너스 n 곱하기 x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씩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n이 음수일까? 이 n이 자연수일 때 그럼 마이너스 n은 정수일 때? 정수일 때도 우리 똑같이 자연수일 때와 똑같은 미분법을 사용하면 된다 그 얘기거든. 됐니? 그래서 이제 어떤 짓이 가능하냐면 이런 게 가능한 거야. 나한테 이제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x의 4제곱분의 1이라는 수를 미분하라고 시키는 거지. 그럼 몫의 미분법을 써도 되겠지만 어차피 선생님 지금 증명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걸 x의 마이너스 4승의 프라임이라고 보면 얘가 마이너스 4의 x의 마이너스 5승 그냥 이렇게 편하게 미분하면 된다는 뜻이거든. 그렇잖아.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미분법이 위에 지수 있는 거 내려오고 지수에서 하나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위에 있는 숫자가 앞으로 내려오고 지수에서 하나 빼면 된다고요. 그냥 저거 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이게 끝이야. 맞아? 그럼 얘가 실제로는 이놈이 된다는 거거든. x의 5제곱분의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얘를 몫의 미분법을 쓰는 거야. 그럼 밑에 거의 제곱 x의 8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0 밑에 거 곱해봤자 0 빼기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x 세제곱을 약분하고 나면 x의 5제곱분의 마이너스 4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됐니? 그러면 이 똑같은데 굳이 이 복잡한 몫의 미분법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xn승인데 이 xn승의 미분법에서 이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나는 n이 자연수란 제한 조건 없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됐니? 다만 얘가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데 미분이 그치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됐어? 정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 1을 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테니까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미분할 땐 다 저렇게 하면 돼요. 이게 몫의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몫의 미분법에서는 여러분들 세 가지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몫의 미분법 자체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x의 n승의 미분법 x의 n승을 미분하면 n 곱하기 x의 n-1승이 되는데 우리 몫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 n이 정수일 때도 똑같은 미분법을 따른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176페이지 책 보면 알겠지만 삼각함수의 도함수에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가 되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코탄젠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는 이 모든 미분법이 다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해지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미분만 할 때는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적분까지 가게 되면 진짜 개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외워두셔야 돼. 됐니? 내가 이걸 만약에 탄젠트를 미분해서 시컨트 제곱 x가 되는 걸 외우지 않아? 왜 안 외우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매번 이거 하면 되잖아요. 매번 이 짓거리를 하겠다고요? 너무 귀찮지 않니?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 사인 코사인까지 합쳐서 사인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 코사인은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 탄젠트 x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시컨트 제곱 x가 된다. 그 다음에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x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고 그 다음에 시컨트 x는 미분하면 시컨텐트 x 탄젠트 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탄젠트 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가 된다. 그래서 일단 편하게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 코가 붙으면 다 마이너스가 붙고요. 됐어?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특이한 특징 몇 개 잡아서 외우면 이것도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해야 되는 거야. 잊어버리면 그때 만들어 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됐죠? 이거 외우자. 외워야 한다. 이렇게 힘들어요 다들. 자, 다음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한 가지 했어요. 몫의 미분법. 다음은 합성함수의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y = f 합성 gx를 미분하고 싶어. fx x 자리에 gx가 들어간 놈을 미분하고 싶어. 그럼 얘도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면 y 프라임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합성 g의 x 플러스 h 빼기 f 합성 gx 나누기 여기 뭐가 있어야 돼? h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증명은 개간단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합성 g x 플러스 h 빼기 f 합성 gx가 있으니까 얘를 바꿔치기 하려면 밑에가 gx 플러스 h 빼기 gx가 있으면 여기 f 프라임 gx로 미분이 되는 거거든. 됐니? 근데 이게 없던 거니까 다시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gx 플러스 h 빼기 gx 나누기 h 이래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고 f 프라임 gx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극한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g 프라임 x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나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결과만 써보면 f 합성 gx를 미분한 게 뭐가 된다?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이때 얘를 이제 뭐 그 별로 썩 뭐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합성함수에서 얘를 겉함수, 얘를 속함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얘는 밖에 있는 겉에 있는 f라는 함수를 미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 겉 미분. 여기는 요 놈은 속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곱해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속미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은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 된다. 됐어?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이 된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또 우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를 우리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아까 우리 x n승의 미분법에서 뭐를 그 n이 정수일 때까지는 확장했지만 n이 유리수일 때는 확장하면 또 그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우리 x의 p분의 q승 얘를 미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미분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x의 p분의 1승의 q제곱 이렇게 바꿔서 미분을 할 거야. 됐죠? 근데 x의 q분의 1승을 아직 미분하는 걸 아니야, 이건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57분인데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잠 좀 깨서 어떻게 밖에 나갔다든지 자판기를 털어서 배터리를 채우든지